여러분, 집 가운데 유명한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. 좋아요, 안 좋아요? 네. 우리 남원에 있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은 안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, 저런 집에서는. 무슨 공 속에서 사는 거냐. 그런데 여러분요, 이 공 모양처럼 생긴 이 집이 20세기 최고의 건축 설계, 이 퓰러라는 박사가 도안하는 건축물이에요.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넓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집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공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이 사람이 많은 연구를 거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이렇게 한 겁니다.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.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1954년에 세거 특허를 냅니다. 바로 이 사람이에요. 퓰러 박사입니다. 제가 만들었어요. 세거 특허. 여러분, 특허란 것은 자기가 최초라는 거예요? 최초가 아니라는 거예요? 그래서 이 돔 모양, 공 모양의 집을요, 박물관이라나 어떤, 그래서 우리가 박람회 할 때, 지을 때는 이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다 넘어가야 돼요. 왜? 이 사람이 도안했기 때문에요. 세계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.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어느 날, 이 사람이 지은 것이 최초가 아니에요. 그런 집을 처음부터 짓고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? 또 어떤 분은 또 알약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알약, 마이신이죠. 예, 예. 그런데 이게 알약이 아니고요. 이게 대장균입니다. 여러분, 몸 안에 기생하는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있잖아요.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집 재료는 뭐냐면 단백질이에요. 단백질. 그 재료를 가지고 놀랍게도 공 모양의, 그것도 아까 정육각체와 정오각체가 있는 이 모양으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요. 가장 완벽한 집 속에 지금 이 밀가루 하나밖에 안 되는 바이러스가, 세균이 이런 완벽한 집을 짓고 살아요.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? 퓰러한테 배웠을까요? 아닙니다. 처음부터요. 처음부터. 이런 지혜, 바이러스, 그 정말 작은 이 미생물 같은 바이러스가 이런 능력을 어디서 나왔냐 말이지. 이건 하나님이 각 동물마다, 식물마다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. 처음부터 타고난 지혜예요. 유전된 거예요. 설계돼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. 그 설계를 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? 하나님이에요. 집 중에 유명한 집이 뭐냐면 바로 이 집입니다. 여러분, 이 새 무슨 새죠? 예, 노랑새라고 그러더라고. 또 어떤 분은 모르면 이제 색깔 돼요. 노랑새. 예. 참새는 아닙니다. 이 새가 왜 유명하냐면요, 이 새 때문에 이 조류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많은 계기가 됐어요. 이 새가 이제 새 종류가 배짜기 새입니다. 지금 집을요, 배를 짜는 것처럼 이 둥지를 짜는데 다른 새들과 집 모양이 달라요. 이 새 집이 바로 이 생겼습니다. 대부분은 둥지는 접시 모양이잖아요. 이렇게 그릇 모양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요, 이렇게 완벽하게 집을 짓는데 입구가 뭐예요? 밑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안에 새끼라든지 알이 있는데 뱀이 입구를 못 찾아요. 이 새만. 입구 어딘지를 못 찾습니다. 날라서 밑에서 들어가야 돼요. 그런데 이 새를 가지고요, 이 영국에서 이 모리스라는 이 조류 학자가 실험을 한 겁니다. 실험을. 어떤 실험을 했냐? 자, 암놈하고 쑥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수컷하고 암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둘이를 결혼시켰습니다.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알을 낳아요. 그러면 이 엄마, 아빠, 이 새들은요, 밖에다가 날려보내버립니다. 그럼 실험실에서 알을 이제 부화시켜요. 온도를 맞춰가지고. 알이 깨어납니다. 그 알 깨어난 또 암놈하고 수컷을 또 결혼해! 그래가지고 또 알을 낳아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내버려요, 또. 또 그 알을 가지고 또 부화시켜요. 이렇게 실험실에서 5대째 부화를 시킵니다, 부화. 그런 다음에 이제 5대째 태어난 배짜기 새가 있어요. 이 배짜기 새는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요. 지금까지 뭐 자기 할아버지 누군지 몰라요. 왜? 태어나자마자 다 가버렸으니까. 그리고 이 알에서 태어난 배짜기 새를 이제 이 조류학자가 이제 산으로 들로 이제 방사한다 그러잖아요. 자, 날려보냈어요.
자, 뭘 보려고 그랬냐면 이 새가 정말 어떤 집을 지을까? 이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. 실험실에서 5대째 태어난 이 새를 날려보냈더니 만약에 사람들이, 식물이나 동물들이요,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아가지고 경험해가지고 습득해서 만든 거라면 이 새가 날아다니면서 뭘 보겠어요? 어떤지? 다 둥지만 보겠죠? 그럼 자기는 뭔 집 지어야 돼요? 둥지를 지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뭘 짓냐? 이 집을 지어요.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배짜기 새가 이 집을 짓는 이 능력은 처음부터 뭐예요? 부모한테 배웠다는 거예요? 타고났다는 거예요? 처음부터 DNA 속에 유전 정보,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. 누가 배워서 된 게 아닙니다. 그러면 그 설계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? 하나님이에요.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. 또 한 가지 봐보죠. 자, 이게 한번 봐보죠. 새 중에 멀리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 철새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멀리 날아다니는 새 중에 하나가 이 북극 갈매기 제비입니다. 이게 제비처럼 생겼는데 북극에 살아요. 북극에 살다가 북극에 더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. 그럼 어디로 날아가냐? 남극까지 가요. 남극에 있다가 또 남극에 겨울이 오잖아요. 다시 어디로 갑니까? 북극으로 가요. 그래서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. 안 놀래. 이거 놀래야 될 타이밍인데 안 놀래. 왜 안 놀릴까요? 생각이 지금. 이게 놀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, 지금. 여러분요, 북극에서 남극을 간다는 거, 이거 쉬운 일일까, 어려운 일일까요? 그러니까 놀래야죠. 여러분요,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.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, 자, 북극에서 예를 들어서 남극을 찾아간다. 이 길이 쭉 가야 됩니다. 그리고 남극의 주변은 뭐냐면요, 이게 바다입니다. 바다예요. 만약에 이 새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? 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. 먼저 생각한 겁니다. 새는 시력이 좋으니까 하늘을 날면서 땅 지형을 보고 아마 길을 찾아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생각이 맞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시력을 가지고 간다면 눈을 가려봐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첫새들에 해당되는 새들을요, 실제로 눈을 가렸어요. 이 떡밥을 만들어가지고요, 눈에다 붙였습니다. 원래 이렇게 새를 괴롭히면 안 돼요, 원래는요. 그럼 앞이 안 보이는 이 대표적인 비둘기라든지 첫새들을요, 이제 실제로 날려봤어요. 날려봤더니 앞이 안 보이는데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정확히 찾아가요. 그 말은 새는 눈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, 기다? 아니다. 그럼 어떻게 찾아가는 거냐? 나중에 밝혀집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철새의 뇌 속에 북극을 감지하는 뭐가 있다고요? 나침판. 여러분, 나침판이란 이 물건은요,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?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?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죠? 그런데 철새의 뇌 속에는 나침판이 있는데 광물성 분자, 선천적으로 소유한다. 배워서 됐다는 거예요?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?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. 인간이 이 철새 뇌 속에 나침판을 준 적도 없고, 이 철새의 엄마 아빠가 자기 새끼들한테 이 뇌 속에 나침판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준 적도 없어요. 그런데 처음부터 타고났어요. 모든 생명체는 처음부터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.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만물을 보니까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?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.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지금 식물과 동물과 해와 달이 나라는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. 하나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봐보죠.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봐보세요. 자, 과학자들은 쓸데없는 걸 생각합니다. 유체 내 흡수 운반체를 한번 설계해보자. 유체가 뭐냐면요, 흘러가는 것, 기체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기름이 될 수도 있고, 이런 흘러가는 속에 운반체가 뭐냐면 화물차, 물건을 여기 나르는 화물차 운반체를 만들어보자. 자, 공 모양으로 만들어보자. 그랬더니 아주 느리고 잘 터진다.
속도가 너무 느리고 잘 터지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되겠죠? 그럼 원판 모양으로 만들어보자, 동전 모양으로. 그랬더니 속도는 빠른데 부피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너무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됩니다.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하버드대, MIT 공학 박사들이 있잖아요. 연합해가지고 3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. 몇 년 동안요?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. 3년 동안 연구해서 가장 올바른 완벽한 운반체를 설계했습니다. 이게 바로 알고 있죠? 공식. 여러분 다 알아요? 몰라요? 이거? 자, 일단요. 알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네, 내려보시고. 아, 우리 부모님은 알 거다. 손 한번 들어봅시다. 우리 부모님은 알 거다, 이거. 여러분 부모님 알까요? 모를까요? 자,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과학자가 3년 만에 운반체 모양을 만들고 발표를 했어요. 바로 이 모양이에요. 바로 이겁니다. 뭔가 보니까 이게 원판 모양인데 가운데쯤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. 자,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가장 속도도 빠르고 가장 적절하게 운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겁니다라고 자랑을 했죠.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. 여러분 이게 뭘로 보입니까? 우리는 거의 1차원이죠.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. 항상. 아마 이게 시장에 파는 옛날 도너츠라 생각할 건데 설탕 좀 뿌려져 있잖아요. 이렇게. 저도 먹고 싶네. 이게 맛있거든 이게. 네? 막 기름을 막 질질 흘려가지고 말이지. 안에 팥 들고. 그런데요. 이게 여러분 도너츠이 아닙니다. 칼라로 찍어보면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.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 피 있잖아요. 피는 지금 혈관을 타고 막 흘러가죠. 유체라 그래요. 그것도 하나예요. 그럼 그 속에 피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운반체가 뭐냐면 적혈구라는 거 있어요. 적혈구는요 이 세포들한테 지나다니면서 세포에게 영양분을 주고 너 쓰레기 내놔, 쓰레기나 가스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폐나 간에다가 버려요. 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적혈구예요. 그런데 그 적혈구 모양이 3년 동안 인간이 연구해가지고 가장 완벽한 운반체의 모양과 똑같아요.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피 속에 있는 피는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없다? 이 모양은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. 그럼 생각해 보세요. 내가 가지고 있는 피 속에 이런 적혈구 모양이 있는데 이 피 누가 만들었을까요? 만약에 이 피를 부모가 만들었다면 부모가 그 공식을 알아야 돼요? 몰라야 돼요? 만든 사람은 그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번. 모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요 피 한 방울만 생각해봐도 적혈구 모양 하나만 생각해봐도 이거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없다? 없어요.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.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.